차관님 뭐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? 설명을 어떤 걸로?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. 2006년도경에 만들어진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준칙이니까요. 그거는 이제 훈령으로서 사실상 법무부하고 검찰에 적용되고 있는 수사를 할 때 인권을 좀 지켜라라는 거였는데요. 저번에 이제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총장께서 이제 심야 수사 금지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로 해서 다만 훈령보다는 구령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규범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치자고 해서 갔는데 이게 오래된 것이다 보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에서 너무 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원래 있던 것을 불령으로 바꿨으니까 크게 뭐 입법 절차가 길어질 건 없었는데 대검도 협의하는 내용이고요. 좀 더 협의할 게 필요하다고 해서 18일 날 대검 관계자하고 만나서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협의하자.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협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틀린 건 아닙니다. 협의 절차 끝내고 다 입법까지 하려고 하다가 왜 또 협의를 하냐라는 건데 뭐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더 협의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기존에 입법 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가 됐었던 거고 입법 예고 후에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어떤 절차라는 거죠, 그죠? 저것도 공수처에게 나오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이게 시작되는 건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. 협의도 가능하고 입법 예고하고 협의가 동시에 가능. 예.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는 공수처. 예. 아, 예. 대통령 임기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시작하는 시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검사들의 임기도 5년이지만 여러 가지 법제를 통해서 연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된다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방적 임명이 걱정된다고 하면 이제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제도도 우리 국회에서 정당 협의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충분히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차관님 아까 다시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법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조서 능력을 증거 능력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.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사라고 하면 그 자체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없게 되겠죠. 그러면 지금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좀 그렇잖아요, 그죠? 예. 또 지금은 뭐 아까 대부분 현재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검사가 진짜 신문하지 않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많단 말이에요, 그렇죠? 상당수 있죠. 대강만 한다 하고 뭐 세부적인 내용. 실질적으로 대강만 아니고 실제 신문 물어보는 사람은 수사관이 물어보는 걸로 하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게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인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. 제가 그 자체를 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 자체도 이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고쳐야 된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신문하는 환경이잖아요. 예. 그런 경우에 과연 공정하게 신문이 이루어지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. 또 하나 신뢰를 보면 최근에 대전지검에서 어떤 검사 공안부의 어떤 검사가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희롱에 관련된 조사인데요.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 고소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, 검사님이. 그러면 일단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예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이 사람이 그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검사님 말씀이 난 더 자료 안 받아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래도 관련 기관에 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에 따라서 어차피 제출이 안 되겠죠 이렇게 미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, 검사님이. 그러면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공정하게 내 사건을 조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않겠죠? 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죠? 제가 이렇게 보면 판사님들도 그렇고요, 검사님들도 그렇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
결론 내리기 전에 예단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. 판사님들 마찬가지거든요. 재판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. 뭐 얼마 전에 다른 사건에 무슨 뭐 예.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어떻게 얘기했다라 해가지고 이제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. 검사든 판사든 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심리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검사 작성의 피해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. 예. 차관님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이철희 의원님이 지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법제처할 때 그 행정규칙 비공개가 국방부 빼고 대검찰청이 제일 많아요. 다른 데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예. 그래서 국방부는 뭐 군사 기밀에 관련된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,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침, 또 범죄수익 환수 업무 처리 지침, 이게 단순 업무 처리 지침이에요. 자유형 집행 정지 업무 처리 지침, 이런 거. 또 하나는 소년 사건 처리 지침, 다 업무 처리 지침이거든요. 굳이 이거 비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를, 그죠? 저도 검찰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비공개하고 싶었던 그런 경향으로 사건을 그런 지침을 규정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거를 다시 아무래도 좀 그런 한번 게 있었습니다. 스크린해가지고요. 대검찰청 협의해서 스크린하셔서 우리 법무부는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공개하는 게 필요한 예. 건 다 공개해야 되고요.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신임 검사 지도 지침 이것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? 뭐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나 보죠, 안에? 하여튼 전체적으로 57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. 예,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